왜 떨어? 이게 대사가 길어서 그래. 아, 이거 리허설. 이거 리허설로. 리허설이야. 난 진짜로 하고 싶네. 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UNC 인터내셔널 UNC TV의 임대환입니다. 드디어 UNC 인터내셔널의 첫 번째 영상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UNC 채널은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이제 설명드리는 채널이긴 한데요.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자, UNC 인터내셔널의 첫 번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옆에 계신 최범진 기술부설 연구소장님의 소개를 먼저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UNC 인터내셔널의 기술부설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범진입니다. 저는 임상에서 17년 정도 일했던 치과 기공사이고 대학원에서 치과 재료학을 전공했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자, 박사님, 그러면 저희 채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희 채널과 그리고 저희 채널을 운영하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UNC 인터내셔널은 치과용 질코니아 블럭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즉 치과에서 사용되는 크라운을 만드는 재료인 질코니아 블럭을 생산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컬러링 리퀴드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아이템으로 여러 가지를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은 회사에서 생산하는 아이템들을 어떻게 하면 임상에서 잘 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습과 또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국내 1위 치과용 지르코니아 제조업체 UNC 인터내셔널의 첫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놓여있는 요것들, 요게 이제 UNC 인터내셔널의 주력 제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블럭도 있고 리퀴드도 있고, 그런데 요것들이 어떤 제품들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일단은 앞에 놓여있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지르코니아 블럭이고요. 블럭에는 두 가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 시리즈와 그리고 에베레스트 시리즈로 나눌 수가 있고, 레이저 시리즈는 800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1100메가파스칼, 1300메가파스칼의 굴곡 강도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블럭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쉐이드 또한 A0부터 쉐이드 군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프리쉐이드 블럭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나의 색깔을 갖고 있는 블럭이고요. 에베레스트 시리즈는 2019년 저희가 야심차게 런칭한 제품으로서 멀티레이어, 즉 블럭 안에 그라데이션이 잡혀 있어서 치아를 조금 더 심미적으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블럭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이면 케이스에 맞게 그리고 기공소의 사정에 맞게 알맞은 제품을 선택해서 기공소를 운영해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군으로, 즉 프리쉐이드부터 멀티레이어까지 다양하게 제품군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보철물을 만드는 치과 기공소에서 또는 치과 기공실에서 케이스에 맞게 블럭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보다 심미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그런 치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블럭들 중에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혹시 어떤 제품인가요? 네, 오늘 좀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에베레스트 시리즈 중에서 바로 M5라고 되어 있는 모놀리틱 블럭입니다. 이 블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굴곡 강도 1200메가파스칼의 굴곡 강도를 가지고 있는 블럭이고요. 또 하나는 쉐이드 A1과 A2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 구치부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투강도인 45%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블럭을 사용하실 때는 구치부의 투강도가 적절히 발현되는, 또 그런 투강도가 필요한 구치부에 사용하실 때는 충분히 권해드릴 만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1200메가파스칼의 강도와 45%의 투강도, 그리고
A1, A2의 쉐이드를 가지고 있는 블럭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치부에 쓴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두운 블럭을 생각하시겠지만 어두운 블럭이 아니고 이 블럭에다가 적절한 컬러링을 통해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구치부 크라운을 만드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케이스도 한번 보시면은 케이스도 굉장히 예쁩니다. 네, 좀 가까이 보실까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제품들마다 특색들이 다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라인에 띠가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살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품과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디자인에 신경을 썼다라는 거는 마지막 부분까지 사용할 때 쓰지 않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쓴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요. 색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는 바쁜 기공일을 하면서 색상만 보고도 이게 무슨 블럭인지 금방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기도 하죠.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에베레스트 모놀리틱 MO 블럭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컬러링을 해서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까지 함께 보시죠. 자, 우선 저희 리퀴드에 관련된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컬러링 리퀴드는 특히 바디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페인팅, 즉 브러쉬용으로 쓰는 이런 내추럴 리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디핑용으로 쓰는 화이트용 블럭, 화이트 블럭에 쓰는 디핑용이죠. 디핑용 리퀴드가 또 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화이트 블럭하고 쉐이드 블럭은 기본적으로 블럭에 쉐이드가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런 쉐이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용이 조금 더 진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리퀴드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먼저 이쪽에 있는 구성분이 전치부 또는 구치부의 인사이저과 오클루전에 투광도를 올려주기 위한, 투광도 표현을 위한 그런 용도로 쓰는 리퀴드고요. 뭐 그레이, 블루, 바이올렛, 그 다음에 인사이저로 이렇게 만들어진 리퀴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뭐 오펙한 리퀴드, 그 다음에 뭐 화이트, 그 다음에 뭐 핑크, 브라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펙 리퀴드는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에 그런 메탈색이 우러나오거나 아니면 또 덴틴이 아주 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크라운 내면에서 그런 우러나오는 색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면에 처리를 해주는 리퀴드고, 화이트는 전치부나 구치부 리지나 또 마멜론 리지, 이런 또 리지 같은 부분에 화이트한 라인을 표현해주는 약간 트랜스한 화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펙 리퀴드가 완전히 오펙한 불투명한 화이트라면 저희 화이트 리퀴드는 트랜스한 화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핑크는 보통 이제 요즘에 검 부위, 즉 징지바 부위의 기본적인 색상을 표현해주는 핑크 리퀴드. 그 다음에 브라운은 뭐 구치부나 전치부의 특정 부위, 뭐 피트라든지 그루브 쪽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해주는 그런 리퀴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에베레스트 시리즈 중에서 초록색 띠죠, MO 블럭, 모놀리틱 블럭에다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리퀴드를 가지고 기본적인 과정의 컬러링을 하는 술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밀링된 크라운을 준비해 놨고요. 전치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디 리퀴드, 그 다음에 이펙트 리퀴드를 적용을 해서, 특히 인사이저 쪽도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추럴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적용 술식을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블럭은 MOA1 쉐이드 블럭이고요.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화이트용이 아니고, 즉 디핑용이 아니고 저희 컬러링 리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리퀴드를 A1이나 A2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A2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쓰고자 하는 리퀴드를 팔레트에다가 적정량 덜어내고요. 네, 원도 좀 따를게요. 네, 이렇게 1, 2 바디 리퀴드가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를 이펙트에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요. 화이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마지막 리치라든지 아니면 또 교환면 리치 부분에 살짝 표현을 해주는데,
요거는 제가 마멜론을 표현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방울 이렇게 좀 따로 덜어놓고요. 그 다음에 핑크나 브라운은 현재 사용하지 않을 거고, 이펙트 리퀴드 그레이요.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자, 요거는 블루는 한 방울만 쓰겠습니다. 블루 리퀴드를 많이 쓰게 되면 한두 번 정도 경험을 해보셨던 부분이 있을 텐데, 크라운이 너무 창백하게 나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를 쓰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렛도 그레이와 같은 비율로 두 방울 정도. 그래서 굳이 이제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바이올렛, 그레이는 두 방울, 그 다음에 블루는 한 방울 정도로 사용을 하시고, 그래도 조금 더 에스테틱하고 조금 더 투광도, 투명층을 표현하는데 나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바이올렛의 비율을 살짝 높여주시거나 아니면 나와서 스테인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리퀴드를 섞어서 2대2대1의 비율로 섞어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게 좀 번거롭고 귀찮고 할 때, 또 빨리 일을 진행해야 할 때는 저희가 인사이저 리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같은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인사이저 리퀴드. 그리고 풀 지르코니아 전치부에 적용을 할 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덴틴의 이제 마멜론 부분이죠. 인사이저 쪽의 마멜론 부분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아까 제가 여기 화이트를 한 방울 떨어뜨려 놨어요. 근데 표현하고자 하는 그 블럭 색깔과 맞춰서 바디 리퀴드를 두 방울 정도 화이트에 같이 섞어주시면 보편적으로 마멜론 부분을 표현하는데 좀 유리한 리퀴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워터브러쉬를 쓸 거고요. 워터브러쉬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 종류를 쓸 겁니다. 이렇게 뾰족한 브러쉬와 이렇게 넓적한 브러쉬요. 이렇게 두 가지를 쓸 건데,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거는 뾰족한 브러쉬를 많이 쓰게 되죠. 주로 이제 넓적한 브러쉬는 바디 쪽에 중첩을 해서 2번 또는 3번, 아니면 많을 때는 4번 정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바디에 컬러링을 적용할 때 사용하면 조금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브러쉬 같은 경우는 전치부, 인사이저 쪽, 그 다음에 이펙트 리퀴드를 적용을 해야 되는, 미세하게 표현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먼저 이펙트 리퀴드 먼저 적용을 할 건데요. 잠깐만요. 마멜론 리퀴드 아까 만들어 놓고 하고요. 설명드리면 바디 리퀴드 두 방울, 화이트 리퀴드 한 방울, 그 다음에 이거 화이트 리퀴드, 그 다음에 이거 인사이저 리퀴드요. 그레이, 바이올렛 두 방울, 블루 한 방울 섞어놓은 인사이저 리퀴드. 그리고 이거는 인사이저 전용으로 만든 리퀴드입니다. 이거는 바디 A1 리퀴드, 바디 A2 리퀴드입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치부에서는요, 바디를 먼저 컬러링을 하고 인사이저를 하느냐, 아니면 인사이저를 먼저 하고 바디를 하느냐, 사실 결과치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 더 이런 이펙트 효과를 주려면 인사이저를, 이펙트 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디를 컬러링 하는 것이 나중에 결과물로 봐서는 조금 유리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인사이저 리퀴드를 가지고요, 먼저 전치부 인사이저 쪽에 표현을 해주는데, 이때 표현할 부위를 먼저 보시면 제가 크라운을 지금 인사이저를 위로 잡고 있죠. 인사이저를 위로 잡은 상태에서 트랜스 부분,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먼저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붓끝에 너무 많은 리퀴드를 주지 마시고 인사이저 쪽에서 찍어서 서비클로 내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부족한 부분 조금 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라비얼 쪽에 이렇게 리치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링걸 쪽에도 이렇게 마지날 리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리치 부분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은 이 인사이저 리퀴드가 침투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역시 적용을 할 때도 인사이저 쪽에서 찍어서 바디 쪽으로 내리고, 인사이저 쪽에서 찍어서 바디 쪽으로 내리고, 인사이저 쪽에서 찍어서 바디 쪽으로 이렇게 링걸 쪽에도 표현해 주시고,
또 프록시마를 안 할 수가 없죠. 프록시마 같은 경우에도 이 인사이저 옆에서 봤을 때 프록시마의 모양대로 해주시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즉 릿지 부분 피해서 안쪽에서 찍어서 내리고, 겹쳐서 안쪽에서 찍어서 내리고, 가운데 한 번 정도. 다시 필요한 부분 조금 더 표현을 해준다면 찍어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자, 반대쪽도요. 자, 찍어서 내리고, 찍어서 내리고, 그리고 가운데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치아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치아는 트랜스를 조금 더 주고 싶다라고 하면 바디 리퀴드를 보시고 필요한 부위에 바디에다가 이제 인사이저 쪽에다가 조금 더 리퀴드를 적용을 해주시면 유리하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사이저 리퀴드를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멜론을 좀 한번 표현할게요. 마멜론은 바디 리퀴드 2방울, 화이트 리퀴드 1방울을 섞어서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마멜론 부위에다가 찍어주시는데 이때는 크라운을 이렇게 뒤집어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바디 쪽에서 찍어서 빼주시고, 바디 쪽에서 찍어서 빼주시고, 찍어서 빼주시고, 네, 이렇게 인사이저 방향으로 마멜론 표현을 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금 더. 그리고 마멜론은 리퀴드를 많이 적용하지 마시고 짧게 그 다음에 소량 적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죠. 화이트는요 대부분의 전치부의 경우에는 이 릿지 부분이죠. 릿지 부분에 자연스럽게 빼주시는데 어디까지? 바디 중간보다 약간 밑에까지 찍어서 릿지 부분이죠. 빼주시면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링갈 쪽에도 표현해 주실 때 마지널 릿지를 따라서 마지널 릿지 부분이죠.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간혹 전치부의 인사이저 쪽이죠. 인사이저 쪽에 자연치에 보면 이렇게 할로우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이트 이렇게 찍어서 쭉 전체적으로 칠하지 마시고요. 톡 부분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네, 라비얼 쪽이 아니고요. 링갈 쪽에 아까처럼 톡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지나가 주시면 기본적으로 인사이저 리퀴드는 적용이 다 된 겁니다. 네. 물론 이 방법은 멀티레이어의 바디를 하지 않고 인사이저 쪽이나 오클루저 쪽에 이펙트를 주기 위한 방법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자, 이제 바디 쪽을 할게요. 바디 쪽은 이게 프리쉐이드 블럭, 즉 통쉐이드 블럭이다 보니까 그라데이션을 리퀴드에서 잡아야 되는데 주로 치아를 3등분 했을 때 3분의 2 지점에서부터 찍어서 내릴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그 다음에 그 3분의 2 지점과 끝선과 또 4등분을 하는 거죠. 4등분해서 4분의 3 부위, 2분의 1 부위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납작한 붓에다가 찍어서 그냥 쭉 아래로 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냥 슬라이드 터치로 부드럽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예, 리퀴드 간에 이렇게 중첩은 많이 시키실 필요가 없는데 이 얇은 브러쉬를 썼을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또 이렇게 리퀴드가 많이 불필요하게 중첩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중에 나왔을 때 균일한 그라데이션을 얻는데 조금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납작한 붓으로 촥촥 넓게 해주시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적용된 부위와 서비컬에 이제 이거를 4등분을 하는 거죠. 4등분해서 4분의 3 부위부터 내려주시고 이렇게 내려주시고 프록시말 쪽도 적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크라운을 돌려가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의외로 컬러링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라데이션을 만든다, 컬러링을 침투시켜서 리퀴드를 침투시켜서 모노블럭에다가 모노리틱 블럭에다가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조금 더 적용하면서 우리가 계산적으로 또 우리가 최소한의 붓터치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연달아서 바디 쪽에 컬러링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1차 하고
잠시 흡수된 다음에 위에다가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후자 쪽이 침투량은 더 많죠. 상식선에서요. 하지만 저희가 쓰는 에베레스트 모놀리틱 즉 블럭들은 기본적인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첩시켜서 또 시간적인 텀을 두고 하는 방법도 괜찮지만 바로 적용을 해도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2분의 1쯤 되겠죠? 2분의 1쯤에 쭉쭉 2분의 1쯤에 쭉쭉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중첩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요 끝선에 4분의 1점 서비컬 마진 쪽이 마진 쪽도 적용을 해주시고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도 적용을 이렇게 해주시면 사실은 이 상태로 봤을 때 기본적인 바디는 적용이 됐는데 우리가 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리퀴드보다 한 단계 밝은 리퀴드를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넓게요. 전체적으로 넓게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조를 시키시고 그리고 신터링 정상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결과물을 보시면 블루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인사이저 리퀴드 그 다음에 마멜론 표현되었던 부분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